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월 27일 정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이 일관된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헌법 파괴고, 이게 언론적 용어를 쓴다면은 사법농단입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은 그건 말도 아닌 과장이지만은 문재인의 이 사법농단은 아주 정확한 용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재인 사법농단의 상징적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될 것입니다. 최강욱 하면은 여러분들 이 막말과 관련된 검색을 하면은 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예컨대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런 사람은 토착외구라는 발언을 했을 것이다 해가지고 구글에 최강욱 토착외구 딱 치니까 나옵니다. 이 미래통합당, 지금은 국민의힘으로 이름이 바뀐 이 정당을 향해서 김원웅 광복회 회장을 비판했다고 토착외구에 비유한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채널A 사건과 관련하여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명예훼손 부분입니다. 기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소속된 위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국회 법사위원회입니다. 법사위원회에 지금 3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법사위원회에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국회의장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사법제도, 법을 존중하는 마음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사법농단이죠. 법을 희화화하는 것, 또 법치를 파괴하는 자를 키워주는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최강욱 의원을 좋아하는지는 나중에 다른 사례가 있으니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 대표는 열린민주당 대표입니다. 이 비례정당이죠.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렸어요.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 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은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공개된 이 녹취록 전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조작한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는 최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최 대표는 이로써 3개의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 2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일입니다, 바로. 또 이와 관련해서 총선 기간에도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어가 있는 사람이 검찰과 법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국회 법사위원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법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법에 대한 신뢰와 존중심을 해치는 사법농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최강욱 열린민주당 신임 대표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가지고 격려를 했다는 내용이 지난해 5월 13일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사람에게 왜 전화를 했느냐? 그 열린민주당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오전 11시 26분부터 7분간 문재인 대통령은 통화를 했는데 이런 당부를 했다는 겁니다. 최강욱 씨에게, 최강욱 의원에게. 권력기관 개혁 문제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의 실질적 구형과 남아있는 입법 과제의 완수를 함께 이루어야 할 과제다. 열린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총선 과정에서 동고동락한 열린민주당 후보와 당원들에게 격려와 안부 인사를 전해달라. 서로 위하면서 협력하는 과정이 참 보기 좋았다. 이게 도대체 대통령이 할 전화입니까? 아니, 대통령이, 열린민주당은
대통령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전화를 한 것은 이 최강욱 씨가 그것도 공직비서관으로, 공직기강 담당 비서관으로 대통령 밑에서 일한 그 연분을 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한 모양인데, 이때 이미 최강욱 신임 대표는 조국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기소된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전화 내용은 또 이렇게 이어졌다고 발표가 되었어요. 문 대통령은 소수 정당 입장에서는 국회 내에서 다른 정당과의 협력이 중요할 것이다. 소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 여기에 대해서 최강욱 씨는 소통과 협력에 주저하지 않겠다. 특히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가진 막중한 책임을 잘 알고 있으며 혹시라도 민주당이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잘 메꾸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완전히 민주당 이중대 역할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도 그런 역할을 해달라고 하고, 이러면은 같은 당이 되어야지 왜 별도의 당을 만들어서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정치농단입니다. 정당의 기본적인 역할과 윤리에 대한 위반이죠.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편하게 같이 식사라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은 최강욱 이분의 안하무인적 행동이 문재인이가 뒤에서 봐주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자, 그런데 이제 걸려도 단단히 걸렸습니다. 채널 A 사건으로 요새는 입장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전에는 검은 유착 사건이랬어요.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 A 기자가 한통속이 되어가지고 유시민을 잡기 위해서 공작을 했다. 그런 프레임을 퍼뜨리는데 이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앞장서다가 결국 말리고 말았습니다. 말리고 앞으로 아마 상당히 재판정에 불려다닐 생각을 하면은 좀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사이 조금 기가 죽은 것 같더라고요. 또 재판을 받다가 이런 일을 지난해 6월입니다. 공판 도중에 재판을 받고 있다가 기자회견을 지금 해야 되니까 좀 먼저 갈 수 없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언론으로부터 아주 혹독하게 비판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또 언론을 향해 가지고는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비방하기도 했고, 주호영 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2월 1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배정된 데 대해서 논평을 냈는데 두고 웃음거리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신분인 최 의원은 피고인이 법사위에 못 온다는 것으로 해가지고 배정되지 않은 것인데, 같은 당 김진애 의원이 출석을 못하는 상황을 빌미로 해가지고 법사위원회에 보임이 되었다 라고 아주 직격탄을 날리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건 뭐냐면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작년 11월 30일 열린민주당 측 요청을 수용해가지고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최강욱 의원을 법사위로 돌리고 법사위 소속인 김진애 의원을 국토위로 배정한 걸 가지고 비판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이렇게 하면은 국회 스스로 재판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거죠. 지금 재판 중인, 그것도 이번에는 3건이 다 재판에 걸리게 되었으니까 그때는 2건입니다. 아니, 재판 중인 피고인을 법사위원회에 임명한다면은, 배정한다면은 국회 스스로, 법은 국회가 만듭니다. 국회가 만든 법의 집행은 검사와 판사가 합니다. 그러면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이 존중심이 도무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악의적 해석인지 아니면 당연한 해석인지는 모르겠으나, 재판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 자리에 있으면은
판사들도 눈치를 볼 것이다 하는 그런 계산을 국회의장이 밀어주었다는 이야기밖에 더 되지 않는 아주 국회와 사법부를 동시에 엉망으로 만드는, 그래서 제가 이것은 사법농단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김진애 의원은 집이 4채 있는데 이런 김 의원을 국토위에 배정하는 일을 박병석 국회의장이 허가했다. 하루 전 의장이 국회의원 이해 충돌 방지법까지 낸 마당에 이런 이율 배반적인 일이 어디 있는가. 지금이라도 원위치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최강욱 같은 이 인간상은 우리 정치사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뒷받침되면, 권력의 완장을 차면은 그 인격이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요. 그리고 말이 아주 험합니다. 말이 기세등등하죠. 최강욱 씨가 요새 귀가 좀 꺾였더라고요. 채널 A, 한동훈 두 사람을 몰아갈 때는 아주 또 MBC 같은 이런 선동 언론이 뒷받침하고 하니까 잘 나가다가 요새는 자루가 아니라 칼날을 잡게 되었습니다. 칼날을 잡게 되었어요. 이 세상이 아주 어리숙한 것 같지만은 길게 보면은 권성징악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강욱 같은 사람을 저는 기자 생활 한 50년 하면서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말로도 또한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강욱 의원의 말 중에서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몇 가지 말 중에 하나가 이 토착외구라는 말입니다. 토착외구, 이런 말을 같은 한국인에게 쓰는 것은 이것은 인종주의적, 인종차별적 발언입니다. 토착외구, 한국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은 일본의 도적과 같다라는 이런 표현이죠. 이런 말을 하는 데 대해서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에 대해서 제가 어떤 기자한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점잖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느냐, 용어가 하나 있어요. 다이어리어 오브 마우스라고 합니다. 다이어리어 오브 마우스. 입으로 설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입으로 설사를 한다. 감사합니다.